네, 안녕하세요. 엄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 아이들 이제 학습 코칭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대화 모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명하여 이제 Y 코칭 대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어떤 대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습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절대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66일 동안 이 공부 습관을 치우기 위해서 달력에다 표시를 해가면서 공부를 시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코치가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붙어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은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또 생각 없이 그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대다수 아이들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인식 단계, 그 Y 코칭 대화 모델에서 Y, WHY입니다. 여기서 WHY는요, 앞에 W는 what의 앞글자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H는 how, 어떻게, how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Y는요, 이유, 그러니까 말 그대로 why, reason, 이유를 찾는 질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에 맞게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계속 답을 쫓아가는 무의식중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이제 질문하지는 않고요. 또 아이들도 질문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들조차도 질문을 잘 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문제를 놓고 또 궁금한 것들을 넣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그런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WHY에서 wha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인식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 질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풀다 보면은 선생님 이걸 잘 모르겠어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보통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보통 보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한번 볼까? 하고 같이 읽어보다든지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뤘던 또 만났던 대다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아이들에게 곧바로 질문에 대해 받았을 때 제가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학습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와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보통 한 세네 가지 정도 되는 질문인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니? 여기서 what은 무엇이죠.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두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니? 그리고 문제 이 조건 A와 조건 B의 차이는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니? 등등 해서 정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what이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효과를 얼마나 많이 봤냐면 보통 아이들이 이 지문을요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유형을 어렴풋이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많은 과목에서 꼭 그런 해프닝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이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 문제의 뜻이 뭐야?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돼?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등등을 계속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처음엔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 이 문제는 무슨 뜻이니? 그럼 아이가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럼 잘 그 아이의 얼굴을 관찰해 보면요. 얘가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설명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라고 물어보죠. 또 아이가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아이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죠. 아니 아까는 모른다고 했지. 근데 지금 또 알겠다고 했지. 어떤 차이가 있지?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요. 저는 아까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아까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 아이는요, 동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충분히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Y 코칭 대화 모델을 가지고 학습 코칭 해보실 것을 정확하게 권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 수업들을 아이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보통 이제 줌으로 아이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비밀번호 넣고 아이디 넣고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듣지만 결국 이제 쌍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다 질문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다수 지금 이제 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다수 EBS를 갖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쌍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잘 질문을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답답하시고 아니 좀 답답한 면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 끝나고 나서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아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인식을 제대로만 바르게 잡아준다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중요한 문제인식 단계 첫 발을 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